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B급 책방을 운영하는 저는 책방주인 B급바치입니다. 3번에 걸쳐 소개한 포스트 트루스는 어떠셨나요? 채널이 막 시작한 상황에서 책 한 권으로 여러 영상을 찍는 게 맞는 건지 확신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워낙에 많은 책이었기에 굳이 3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편을 하나 만들 것 같아 뿌듯한 마음도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바로 새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원더풀 사이언스입니다. 원더풀 사이언스는 퓰리처상 수상 작가이자 뉴욕타임스에서 생물학 기사를 쓰고 있는 나탈리 엔저가 쓴 책입니다. 국내 출판은 지오 출판사에서 담당을 했고요. 출간이 2010년에 됐으니까 횟수로는 올해까지 약 10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전 처음에 이 책을 살 때는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오래된 책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과학에 흥미가 적은 사람들은 과학을 떠올릴 때 어렵고 재미없다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블로그에서도 종종 밝혔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과학이 제 길이 아님을 직감하고 포기했습니다. 보통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때 문과 이과를 나눈 것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죠. 오죽하면 수학을 좋아해서 이과를 가볼까 싶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과학이 더 싫어서 또 더 어려워서 문과로 진학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보다도 제가 역사나 사회문화 등 다른 사회과학 과목을 더 좋아한 것도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20대 초반 때부터 과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제 종교인 개신교에서 있었던 이슈 때문에 시작된 관심이라는 정도만 여기서는 밝히겠습니다. 후에 다른 책 이야기를 할 때 자세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제가 애청하던 TV 프로그램인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김상옥 교수님이 시즌3 첫 모임 방송에서 과학도 교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저는 희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인문학이나 역사, 사회과학은 소위 교양으로 여겼던 저지만 과학은 언제까지나 전문 지식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석사나 박사분들이 공부하는 정말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해왔었습니다. 앞서 말한 이유로 학문으로서의 과학을 다시 생각하게 된 저는 중2 때 과학에 등을 돌린 문과 출신이 읽을 만한 과학 교양서를 찾아다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원더풀 사이언스를 읽기 전까지도 과학 교양서를 표방하는 여러 책들을 읽었으나 저에게는 교양 이상의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책 중간마다 나오는 학술 용어나 전문 용어가 제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과학이 갖고 있는 편견을 이겨내보겠다고 시작한 모험이었지만 어려움이 거듭되니 과학책을 사는 비중도 줄어들고 간격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원더풀 사이언스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종종 교양 과학 잡지인 스캡틱을 읽습니다. 평소처럼 그 잡지를 구매한 저는 잡지 도입부에서 오늘 책 원더풀 사이언스를 광고하고 있는 페이지를 봤습니다. 책 부제에 적힌 아름다운 귀초과학 산책이라는 문구도 제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퓰리처상 수상 작가라는 게 제 마음을 더 끌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언론 전공으로서 퓰리처상이 갖는 위상을 알고 있는 저는 이 책은 왠지 쉽게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책 원더풀 사이언스는 저의 위시리스트에 올랐고 얼마 시간이 흘러 교보문고에 들렀을 때 이 책을 구매했습니다. 원더풀 사이언스는 이전에 읽었던 다른 교양 과학서에 비하면 확실히 쉬웠습니다. 부담스러운 전문 용어가 적은 것도 좋았지만 글 자체도 가능한 한 가볍고 유머스럽고 친절하게 적으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의 힘, 포스를 설명할 때 터워질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지요. 물론 상상을 문과로 살아온 저에게 있어 기과 감성은 종종 당황스러움을 안겨주긴 했습니다. 그래도 과학 쪽에서 고고한 전문성을 내려놓고 저에게 다가오는데 그것마저 거부하는 건 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지 웃기진 않았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제법 도움을 줬던 시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편안한 책 구성도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원더풀 사이언스는 총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과학적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일반인이 과학이 갖고 있는 오해를 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과학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추구하는 학문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 과학은 진리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겸손한 학문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2장부터 9장까지는 확률, 척도, 물리, 화학, 진화생물학, 분자생물학, 지질학, 천문학까지
8개 분과학문을 다룹니다. 다른 책 중에서는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과 비슷한 인상을 줍니다. 다양한 기초과학을 넓고 얕게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책 원더풀 사이언스를 읽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1장은 무조건 읽으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학 문화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동시에 과학과 과학자라는 집단을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과학이 닫힌 마음문을 열어주는 게 1장의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장부터 9장까지는 본인 흥미에 따라 분과학문을 골라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모든 분과학문을 다 읽는 게 더 유용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입문자로서 한 번에 모든 분과학문을 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저의 복수 전공인 통계나 저의 관심사였던 물리, 저에게 여러 의문을 안겨다준 진화생물학을 중점적으로 읽었었습니다. 대신 분과학문을 읽으신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 단계 책으로 넘어가길 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진화생물학에서는 에른스트 마이어의 이것이 생물학이다가 있으며, 다른 생물학으로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마이클 토마셀로의 도덕의 기원이 있습니다. 물리는 유튜브 채널 과학 쿠키를 운영하시는 최효종 님이 쓰신 과학을 쿠키처럼을, 천문학에서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추천한 것이니 이외 다른 책을 추천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더 나간다면 수능 교재나 대학 개론서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초과학 입문서로 나탈리 엔지어의 원더풀 사이언스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늘 책 원더풀 사이언스의 포인트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책 1장, 과학적으로 생각하기는 꼭 읽기. 두 번째, 2장부터 9장까지 분과학문은 흥미에 따라 선택적으로 읽고 그 다음 진도까지 나아가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과학도 문학이나 예술처럼 즐겁게 공부하고 흩을 수 있는 학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정답이 있는 학문이기에 부담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올바른 답을 찾아가는 것도 과학을 즐기는 큰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 원더풀 사이언스를 통해 과학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인생에 있어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원더풀 사이언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예쁜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